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장학합니다. 오늘 속보로 창원의 창구 북면 동업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경기 동두천 일부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창원의 창구 북면과 동업의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경기 동두천시 일부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27일 신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조정 대상 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효력은 오는 30일 0시부터 발생된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대출, 세제, 청약 관련 규제 등이 강화된다 라고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조정 대상 지역 신규 지정안이라 해가지고 투기과열지구 일부 해제안, 경남 창원시의 창구입니다. 동업하고 북면 두개, 북면 감계 무동지구 제외라는 겁니다. 해제지역 외 지정지역은 유지, 북면 감계리 1원 감계지구, 무동리 1원 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집값 좀 올랐는가 봐요. 그죠? 그 다음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안은 경기 동두천시로서 일부 지역으로서 광암동, 글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서봉암동, 탑동 등 제외지역 외 지정이라는 것입니다. 현행 규제지역에 대해 시, 군, 구 단위로 법적 정량 요건 및 정성 요건 등을 검토한 결과 해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시, 군, 구에서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별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물가 상승률을 안 웃돌은 지역이 과연 있을까요? 그죠? 전국토를 다 지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래 되면은 국토부는 다만 읍면동 단위로 규제지역을 지정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 취지를 감안해 창원의 창구의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의 창구는 최근 3개월간 누적 주택가격 상승률이 0.2%로 현행 규제지역 가운데 최하위였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제해놓으면 또 오를까 아닙니까? 그죠? 창원의 창구 내 북면 동업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 중인 북면, 감계, 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지역은 동두천시 송내동, 지행동, 생년동, 보산동, 동두천동, 상패동이다. 최근 교통 여건 개선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1호선 지행역 역세권 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며 거래량이 급증하고 주택가격 상승률도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7월 경기도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31.4% 줄었는데 동두천시는 120.3% 증가했다. 상당히 많이 증가했네요. 동두천시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5월 101.06%에서 6월 1.23%, 7월 1.25%였다. 상승률이 1% 넘어가네요. 그죠? 3개월 동안. 투기과열지구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0%가 되는 것이다.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담대는 금지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LTV는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 0%로 적용된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LTV는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시 30%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지정 효과는 전에 한 건데 다시 대충 이런 게 있다고 보십시오. 동두천시가 어딥니까? 동두천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여기 서울에서 의정부, 양주, 동두천 지나서 포천시 옆에 군사지역, 전부 군사지역이죠. 파주시, 포천, 동두천시가 양주시도 있는데 그죠? 여기가 지금 지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 그죠? 지정됐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죠? 여기까지 지금 투기 세력들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찍었을 겁니다. 분명히 어떤 부동산 단체들이 연합 그 부동산 사이트 부동산 투기 그죠? 단체가
지어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 그럼 지정되면은 또 다른 지역으로 갈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규제 지역을 한번 볼까요? 규제 지역이 지금 이렇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예외 지역이 그 전에 동두천시가 예외 지역이었죠. 그죠? 이 동두천이 예외 지역이 있는데 포천, 가평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죠? 여기에 보면은 동두천, 양주까지 다 규제 지역인데 조정 대상 지역인데 동두천시가 요번에 들어갔죠. 그럼 포천 나머지 그죠? 가평까지 가겠습니다. 잘못하면은 양평 지금 그죠? 그리고 강화군 거의 뭐 조정지역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천시 그럼 이천 여기로 가야 되겠네요. 이천 양평 참 전국토를 그죠? 이 벌집을 쑤셔 넣습니다. 그럼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된 데 대해서 얼마나 올랐길래 그죠? 양주시까지는 지금 1년 동안 실거래 가격이 1년 동안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죠? 양주시가 39%, 의정부시가 30%. 자, 서울 지역의 금액 상승률을 보면은 서울이 지금 1년 동안 7.1% 올랐고 경기도가 20%, 인천이 19.3% 올랐습니다. 그럼 확대가 볼까요? 확대해 보면 서울보다는 지금은 1년 동안 서울보다는 외곽지역이 더 많이 올랐죠. 그죠? 외곽지역이. 그러면은 북쪽을 가겠습니다. 북쪽에도 지금 양주시까지 다 올랐습니다. 그죠? 상봉암동 이런 쪽이네요. 그죠? 하봉암동, 강암동, 길상동, 상봉암, 하봉암, 탑동동, 안흥동, 길산동, 강암동 이건 촌동네인데 이런데도 그 조정 대상 지역이 되네요. 도대체 여기 왜 이렇게 투자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죠? 그럼 역 주변이 오르겠죠. 역 주변이 여기 역 주변이 소요산역 그죠? 소요산역 이 참 젊은 사람들이 지금 하도 이제 안 돼갖고 이까지 나갔습니다. 그죠? 이까지 72% 올랐는데 동두천역에 여기는 동두천동인데 66% 72% 엄청 많이 올랐네요. 그죠? 이게 1호선이네. 1호선 끝자락인데도 그죠? 이렇게 오릅니다. 전국토에 그죠? 상향하 그죠? 참 가격 상승세를 참 역 주변은 그죠? 아무래도 오르겠죠. 이게 여기도 많이 올랐네요. 그죠? 생년동 그죠? 여기가 엄청 올랐네. 여기도 여기 이제 여기까지 올랐으니까 또 자꾸 사람들이 드물리 쫓아가는 96% 올랐습니다. 그죠? 송내동 엄청나게 상승했네요. 그죠? 창원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존에 북면하고 그죠? 의창구 북면 지금 해제된 데가 북면하고 이쪽이 동업 같은데 동업 이쪽이죠. 그죠? 동업하고 요 북면 요 위에 쪽이 지금 해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죠? 요 지역이 지금 해제가 됐다는 거죠. 여기는 그죠? 이거 지금 거래가 없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은 자, 의창구에서 지금 상승세가 거의 없습니다. 그죠? 여기 뭐 여기 조금 여기하고 여기 그죠? 아파트가 조금 올라간 것밖에 없는데 이 전체가 다 지정돼 가지고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죠? 여기는 예? 집을 팔고 싶어도 안 팔렸을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그죠? 이건 진짜 시골이죠. 시골 이 정도면 시골 마을인데 이때까지 지정됐다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선의 피해자들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위제 지역된 농두천 가계약 해제된 창원 기업투자가 활발한다고 한답니다. 그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위제 지역된 농두천 가계약 해제된 창원은 기업투자가 활발거린다고 합니다. 위제 지역 지정 농두천 집값 떨어질 일만 남았다. 문의 일부만 해제 창원 1억 미만 아파트 나오면 삭설이 된다는 겁니다. 네, 조정 대상 지역 지정 발표된 지 20분 만에 벌써 어떻게 된 거냐 문의 전화가 온다는 겁니다. 10개월 전부터 서울 사람들이 기업 투자로 많이 들어온 것은 맞지만 지금까지 저평가됐는데 조금 올랐다고 규제 어린이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 동두천 A02중개사입니다. 엄마 해버려 묻죠. 공시가격 1억원 안되는 매물 어제 내놨는데 전화가 어제부터 수십 통이 온다. 창원이죠. 기업 투자로 6천만원만 내면 맵 살 수 있다 보니까 서울 사람들이 계속 투자를 한다. 이것도 서울 사람들이 오네요. 솔직히 투기과열직 해제 안 돼도 살 사람은 다 산다. 이게 그죠? 저는 이렇게 자꾸 핀셋 규제를 하면은 부동산 투기 세력을
투기 세력이 안 없어지죠. 그죠? 왜냐하면은 딱 그 신호감 지역에 그죠? 이렇게 투기를 한꺼번에 같이 몰아서 가버리면은 집중 매입을 해버리면은 가격이 안 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서울에는 이런 부동산 투기 세력, 투자 세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건 좀 투기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집단지로 내려가서 한 지역을 낙인 찍어 가지고 계속해서 가격을 올린 뒤에 팔고 나오는 그죠? 이런 게 흥행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정부가 길을 안내하고 있는 거죠. 길을 안내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멈춰 내릴 수가 없죠. 이렇게 규제하면은 전체적인 규제와 전체적인 해제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을 크게 보고 그저 넓게 해야지 이 투기 세력도 어디로 갈지 모르고 갈팡질팡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정부가 투기 세력에 길 안내를 하는 건지 제가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래갖고 어떻게 집값을 잡을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있는 거 그냥 가만 안 놨으면 되는데 괜히 또 건드려 가지고 다시 집값이 덜 쓰일지 않을까 제가 좀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시 투자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죠 이게 또 겁나게 오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참 정부가 미숙해도 너무 미숙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정부는 이제 그만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그만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자꾸 정책이라는 게 이렇게 속 좁게 그죠? 속 좁은 거죠. 이 정책이라는 게 속 좁게 해가지고 투기 대상자를 자꾸 길 안내를 하는 꼴이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집을 못 잡습니다. 집값. 아니 어디 투자하면은 돈이 된다. 돈이 되는 게 아니고 돈을 만드는 거죠. 자기들이. 예? 원래는 이런데 오를 지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를 지역이 아닌데도 장은 이런 데는 청에서 그죠 이 규제지를 묶고 그 외곽 지역에 집중적으로 수십 명이 가서 거래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들썩이죠. 상당히 들썩이고 그죠. 그 다음에 따라가는 거죠. 이래 되면 2030 세대 따라가서 약간 오른 가격에 사게 되는 거죠. 참 이거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이 무능한 정권 때문에 참 전국 집값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